바로 들려드릴게요. DJ Drop That Below. 하면 할수록 돈은 점점 더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이유는 행복하니까요. 저 스스로 살아 숨쉰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Don't die, baby, birds, don't die. Till the rose goes spring fear now. Don't die, baby, birds, don't die. Winter rose goes spring fear now. 반갑습니다. 취미로 힙합 음악을 하고 있는 만 23살 부산대학교 김현민이라고 합니다. 현재 빌 발렌타라는 랩네임으로 사운드 클라우드에 곡을 업로드하고 부산대학교 흑인음악 동아리 라이머니를 중심으로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랩네임이 있어야 저는 제 음악의 주제라던가 지향점을 설명하고 강조하기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어둡거나 약한 부분을 음악으로 풀어내서 솔직해지면서 듣는 사람들에게도 조금 더 위로를 주는 그런 음악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빌 발렌타가 빌런 위더 발렌타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빌런은 악당, 저의 말 그대로 어두운 면에 나타내는 뜻이고, 발렌타인은 이제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 이름인데, 사람이 술을 먹다 보면 아무래도 좀 정서적으로 많이 약해지잖아요. 이런 랩네임으로 제 어둡고 약한 면을 청취자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나? 이제 쇼미더머니2를 보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스윙스님이 무대하셨던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라는 무대를 봤는데, 스윙스님이 무대를 완전 장악하시고 관객들과 엄청 열심히 소통도 하시고 열광하는 모습이 뇌리에 깊게 박혔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힙합 음악에 빠졌던 것 같아요.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저희 흑인음악 동아리 라이머니를 통해서 공연을 여러 번 서게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 부산대학교 라이머니가 부산 로컬 씬, 특히 대학교 힙합 동아리 안에서는 지금도 가장 활동이 활발하고 공연도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연에 많이 서게 되었고, 이제 공연에 섰을 때 처음 보는 관객분들 앞에서 제 음악을 들려주거나 아니면 이제 제 음악을 아는 분들이, 특히 동아리원분들이 후렴을 따라해 준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고 저를 약간 살아있게 해준 느낌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힙합 공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랩을 하니까 힙합을 제일 좋아하죠. 힙합 안에서도 이제 특히 제가 하는 음악이랑 비슷한 이모 계열 쪽의 힙합을 좋아하고요. 스타일로는 아무래도 싱잉랩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모는 요즘에는 유행이 조금 사그라들었지만 본토에서 몇 년 전에 특히 유행했었는데, 이모셔널 해가지고 우울하거나 좀 딥한, 조금 더 자신의 감정적인 그런 거를 술 이런 거 등으로 대변하는 장르입니다. 랩보다는 멜로디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요. 이제 본토에서는 유명했던 아티스트가 릴핍 혹은 뭐 텐타시온, 주스월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애쉬 아일랜드나 시잼 같은 분이 양홍원 씨도 그렇고 이 장르를 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잼의 킁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앨범이고, 한국 이모 힙합이나 혹은 그런 계열의 완전 포문을 제대로 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모 힙합 궁금하신 분들은 킁을 꼭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제가 말한 주제랑 가장 어울리기 때문인데, 제 노래 중에 아침을 맞이하려면 먼저 어두워져야 한다는 곡이 있는데, 그 노래 같은 경우에는 담담하게 랩으로 풀어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멜로디를 담아야 제 감정을 잘 표출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싱잉 랩을 듣기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여기 제가 카메라 안에 담겨있는 이게 아침을 맞이하려면 먼저 어두워져야 한다는 노래의 커버고요. 제 노래 커버들은 거의 다 100% 제가 찍은 사진이거나 제가 나타나 있는 사진을 좀 주로 쓰는 편입니다. 동아리에 들어오고 나면 저희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조곡이라고 해서 신입 부원들에게 임의로 조를 다 배정을 해줘요. 그럼 이제 기존에 있던 부원들이 조장이 되어서 가사 쓰는 법, 녹음하는 법, 믹싱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저도 첫 곡을 그래서 조곡으로 했었죠. 별비라는 노래인데 당시에는 이제 싱잉이 아니라 랩을 했으니까 저와 친했던 이제 동아리 선배님이 후렴이랑 벌스 1을 해주고 제가 벌스 2로 들어갔었는데, 이게 지금 하는 스타일이랑 많이 다르다 보니까 부끄러워서 지금은 비공개를 해놓았는데, 첫 노래니까 정말 가사에다가 심혈을 기울였거든요. 그 노래 도입부가 나는 너란 꽃에 내려와 그 향기에 취해 호흡하는 법을 잊어버린 나비 한 마리, 이러는 가사가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많이 오글거리긴 하는데 그래도 정말 잘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가사를 언젠가 다음 작업 때 꼭 인용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 개인곡으로 한 거는 20곡 정도 되는데 스타일이 바뀌다 보니까 몇 개는 저 스스로도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주제는 안 맞아서 비공개 처리한 곡이 좀 있고요. 단체곡에다 피처링까지 합하면 한 30곡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처음으로 스타일을 바꾼 노래가 이제 유명한 아이 누나랑 같이 한 R이라는 곡인데 이게 조회수도 가장 많이 나왔고 제가 처음 스타일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곡이라서 좋아하고요. 또 이제 천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정말 당시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노래인데 제 종교적이나 내면적인 갈등을 풀어낸 곡이거든요. 이 노래는 멜로디, 가사, 비유법, 곡의 주제 하나하나에 정말 신경을 써서 오래 작업해서 반응도 좋았고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아끼는 곡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작업하는 믹스테이프 중에 Don't Die Baby라는 곡이 있어요. 아직 공개는 안 했는데 오늘 처음 공연에서 선보일 생각이거든요. 이 노래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저희 힙합 동아리 정기 공연을 통해서 무대를 섰었는데 그 공연장이 지금은 사라졌지만 오지올이라고 부산에 있던 공연장이었어요. 그 공연장이 2019년에 슈퍼비님, 어네듀케이티드 키드님, 트래브님 해가지고 영일리치 전국 투어 했을 때 부산에서 했던 콘서트가 그 콘서트장이거든요. 그래서 무대가 엄청 좋아요. 음향도 빵빵하고 조명도 괜찮고. 근데 그런 무대에 제가 이제 첫 무대를 거기서 한다니까 너무 긴장되고 목도 마르고 많이 떨렸죠. 그런데 이제 막상 무대에 올라가고 마이크를 잡으니까 별로 긴장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랩을 할 때는 너무 몰입이 돼가지고 사실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내려와서 그 이제 영상 같은 거 보면서 좀 복기도 하고 형들이 막 현민아 뭐 랩 잘했다 아니면 관객분들이 노래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막 말씀을 스테이지 내려와서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뿌듯하고 정말 보람찼죠. 그것도 이제 저희 동아리 공연이었는데 서면에 파티 넥스트 도어라는 펍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음향 장치가 잘 돼 있는 펍이었는데 그때는 공연을 여러 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긴장도 별로 안 되고 뭐 리허설 할 때도 가사랑 이런 걸 다 숙지했으니까 전혀 부담 없이 랩을 했는데 단체곡 파트에서 제가 제 파트를 갑자기 가사를 까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까먹어도 티가 나면 안 되거든요. 가사 한 반 정도를 프리스타일로 채워 넣었는데 저는 끝나고 이 정도면 티가 안 났다, 이 정도면 전개 안 들켰겠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라이브 영상을 보니까 눈빛이 막 완전 흔들리는 거예요. 가사를 줄 때 누가 봐도 얘 가사 까먹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조금 반성을 많이 하고 솔직히 가사를 한두 마디 정도는 까먹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약간 안 까먹은 척 좀 뻔뻔하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좀 짬바를 배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상병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부대가 부대 내에서 장기자랑을 했거든요. 또 사령부라서 좀 규모가 큰 편이었어요. 제가 당시 유행했던 쇼미더머니 VBS의 머시베놈님 파트랑 제가 리믹스 한다고 말씀드렸던 아추 리믹스를 이어 붙여서 했는데 장기자랑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1등을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당시에 저희 부대가 코로나 끝나고 좀 크게 음악회를 열었는데 장기자랑 수상한 사람은 꼭 음악회에 참가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악회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 제가 VBS랑 아추를 부르게 되었는데 당시에 선후임들 또 간부님들 가족까지 해가지고 거의 500명 정도 가까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관객도 정말 많았고 대신에 무대 설비도 엄청 좋았고 그런데 거기에 사령관님이 계셨어요. 사령관님이 중장 그러니까 3스타셨거든요. 중장 앞에서 상병이 막 VBS 이러고 있으니까 그림이 뭔가 좀 웃긴 거죠. 그런데 긴장됐던 만큼 공연도 잘했고 또 이제 포상 휴가도 2박 3일을 받았기 때문에 휴가도 받고 정말 큰 규모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특별했던 공연이니까 아직까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그 당시에 조명이 너무 강해가지고 저는 관객석이 제대로 안 보였거든요. 나중에 그 라이브 영상 풀 영상을 받았는데 관객분들도 호응이 정말 좋았고 사령관 씨 옆에서 일하는 동기의 말을 들어보니까 사령관님이 신나서 좋아하셨다 정도 코멘트를 해줘가지고 그래도 뭔가 나쁜 말 안 들어가 있는 노래로 골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무대를 망치면 모르겠는데 무대를 잘하고 내려올 때 사람들이 막 너무 무대 좋았어요 라던가 아니면 제 사운드 클라우드나 인스타그램 물어볼 때라던가 이걸 통해서 숨 쉬고 있음을 느낀다. 내가 나라는 사람의 존재랑 음악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린다는 걸 통해서 많이 근심 같은 것도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돈이 안 돼요. 제 주변에도 특히 시작할 때는 힙합 그거 돈도 안 되고 뭐 배고픈 거 왜 하냐 이런 질문도 가끔 있었고요. 반대로 힙합 하면 돈 많겠네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근데 사실 돈이 안 돼요. 그리고 돈이 더 나가죠. 가끔씩 이제 금정구청이나 뭐 부산시에서 잡아주는 공연 같은 경우는 페이가 조금 나오는데 그렇게 안 크고 딱 같이 공연했던 사람들 회식 한 번 하면 끝나는 수준에다가 그나마 저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명의로 대관을 하니까 페이가 나가진 않는 편인데 대부분의 언더그라운드 래퍼분들 특히 로컬 분들은 공연을 서면은 돈을 받는 것보다 대관비라던가 나가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래도 벌기는커녕 빠져나가는 현실이죠. 특히 힙합이 입문하기는 쉽지만 하면 할수록 조금 더 고퀄리티를 위해서는 뭐 집이나 동아리 방에서 녹음하는 게 아니라 스튜디오로 잡아야 되고 전문적인 믹싱을 맡기고 싶을 때도 있고 앨범을 하려면 유통계약 같은 것도 맺어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돈은 점점 더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이유는 너무 좋아하니까요. 하는 거죠. 힙합을 하는 게 단순히 제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사는 게 힘들고 현실에 부딪힐 때 제가 좋아하는 거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게 해주면서 제가 앞으로 더 삶을 살아갈 때 원동력이 되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조금 나가더라도 계속 하는 거죠. 애초에 취미인데 돈 안 나가는 취미가 흔하진 않겠죠?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부 괜찮으니 미워하지